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사실 오늘은 요새 우리 리서치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계속 자료 내고 있는데 방송 거의 안 했었어요. 저 해외 팀에서 하니까. 오늘 거는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거여서 사실 김광수 연구원은 해외 기업도 많이 좀 해주고 있는데 무라따는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고민이 재고 조정이잖아요. 어제 결국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리고 재고가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막 캐펙스 컷하고 뭐 생산량 조절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무라따 하면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꽤 있고 전체적인 IT 돌아가는 재고를 볼 수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라따가 제목이 확 왔더라고. 재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 끝이 보이는 거야, 빛이 아니면 이제 들어온 거야, 재고 터널에.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재고 터널 안에서 조정 터널 안에서 빛이 아직 보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고 있다. 암흑을 이제 좀 빛이 이제쯤 보이지 않을까. 요즘 우리 동해안 가다 보면 터널 진짜 길거든요. 이 맞습니다. 터널 끝없이 긴 터널일까 걱정인데 하여튼 숫자 좀 얘기 좀 해줘요. 무라따가 어떤 회사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무라타는 일반 이제 수동 소자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를 능동 소자라고 하면 이제 MLCC와 같은 부품은 수동 소자로 볼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게 없죠. 모든 가전 제품이나 이제 전압과 전류가 들어가는 모든 MLCC 처음 봤을 때 들어가는. 너무 그 부품 같지도 않고 무슨 너무 조그맣잖아요. 이상하더라고 난 처음 봤을 때 이거. 산업의 쌀이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고, 이제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40%가 넘죠. 그리고 글로벌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쩌면 더 고급스러운 걸 팔고. 그리고 이제 같은 MLCC지만 스펙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고부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고부가라고 해야지. 말도 고급스럽다는 게 무슨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두가 되고 있는 IT 기기 외에 전장 산업 쪽에 들어가는 스펙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하는 제품들도 무라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앞으로 반도체도 많이 쓰이겠지만 자동차가 점점 좀 IT화되고 이러면 이거 점점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에서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IT의 어떤 스마트폰이 성장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IT 산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제 감소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전장 쪽으로 모든 업체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물론 전장 쪽에서도 수량적으로 대당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업체들이 지금 많은 투자와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숫자부터 봅시다. 시장 나왔는데. 이제 매출액 2분기 이제 FI 기준이고요. 저희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는 3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지만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컨센 대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고객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고주파, 통신 모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파워 서플라이 부문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익단에서는
재고 조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하락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익 하락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80% 초반 정도라고 가동률 하락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정도 가동률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제 통상적인 무라타가 90%를 상회하는 가동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80% 지금 초반이라고 적었지만 80% 미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많으면 더 줄지 않아요? 네,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소진이 안 되면 업체들이 그러니까. 가동률을 떨어뜨립니다. 무라타는 근데 대표적으로 가동률 조정은 하더라도 ASP 조정을 잘 안 하는 업체였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최근에는 중저가 제품 쪽에서 워낙 가격적인 코스트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 ASP 하락이라는 시그널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떨어뜨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 보면 국내 이제 삼성전기가 있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가동률이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확 무너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사막 콘덴서가 또 있죠. 사막 콘덴서는 이제 국내랑 이제 중국 공장 통틀어서 가동률을 보게 되면 한 60%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네. 다른 말로 하면 IT 쪽 지금 불황의 깊이가 되게 매우 깊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일단 전방의 세트가 재고가 해소가 안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를 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이제 그간 어떤 투자적인 부분, 제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부진을 했었던 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수주잔고 추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수주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북투빌이라고 해서 BB 레이시오라고 많이들 하는데 지금 이게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이제 2개 분기 연속 지금 1을 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98에서 0.91로. 근데 지금 과거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이때 18년도쯤에 4개 분기 연속 이제 BB 레이시오가 1을 미만을 기록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조금 다소 어렵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과거 레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IT, 사실 TV 업체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올해 그 제품 출하 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 2천만 대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결과는 어떠냐? 이제 올해 22년도 말 기준 총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를 미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소폭이 생긴 거죠. 목표 대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미 다 출하가 됐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V도 공격적으로 출하를 했지만 결국 세트 재고가 셀스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악성 재고로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TV 업체를 포함해서 가전 업체들이 그 재고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라고 하는 거는 뭐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돈을 써서 이제 재고를 정리를 하는 유통 채널에 깔려 있는 물량들을 소진하는 건데 그걸 사실 2분기 말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트 고객의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이 무라타 역시도 이런 수주액 감소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무라타를 내가 오늘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게 최근에 보면은 IT 쪽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저거 무라타 저걸 보고 있으면
전기 같은 것도 사실 뭐 10만 원대 갔다가 저거 13만 원, 14만 원 왔는데 네. 그건 저번 자료를 냈었지만 어때 보여요? 지금 나머지들은 그러면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당분간 저는 좀 반도체 시장도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이크론도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지금 다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그 섹터 업체들이 이제 내년 출하 목표를 공격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지금 현상에서 본다 그러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세트 업체들의 어떤 연간 출하 목표가 보수적인데 부품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건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거지. 아침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뉴스 나왔을 때 딱 든 네. 생각은 이게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 좀 막 기고 있었으면 엄청 호재잖아요. 네. 캐패스 컷이니까 네. 물량 조절이니까 네. 그렇지 않나?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말에 지금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재고 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프로모션 비용을 더 많이 투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전자도 이제 가전이나 TV 쪽 재고 조정을 위해서 그때 사면 좋죠. 막 밀어서 팔면. 네. 근데 재고가 악성 재고가 소진이 되면 다행인데 네. 비용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재고를 떠안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신제품 출시하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아니 세트 뭐, 업체들. 뭐 주식이야. 그런데 네. 가전제품 살 생각 있었던 사람들은 뭐 재고떨이 할 때 사면 싸게 사겠네요. 예, 근데 이미 너무들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예. 안 사니까 더 내려오면 네, 뭐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막 예. 노트북도 살려면 막 예, 막 품귀 물량 현상이 많이 TV도 벌어졌었죠. 그랬었어요. LG 네, TV 맞습니다. 뭐 그런데 갑자기 전자제품 한번 보러 가야겠네. 언제쯤 프로모션 하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야. 참 짜증나지만 하여튼.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IT 경기를 좀 궁금해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남대동 팀장이라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미루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섹터 담당자들은 생각하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맞지?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네. 아씨 뭐 이제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거 아니야? 뭐 내년 초까지?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너무나 섣부른 낙관인가? 김광수 의원. 만약에 이제 업체들이 내년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재고 조정이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말까지 마무리 안 될 것 같고 내년 네. 1분기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 무라타 리포트에도 적어놨지만 무라타도 재고 조정의 끝자락을 한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말까지 그 정도는 잡아야 신기한 게 된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우리 정다운 퀀트가 우리 네. 회사 전체적으로 우리가 퀀트 모델을 갖고서 여러 가지를 네. 보는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기 확산 지수가 내년 한 4월쯤 정도가 네. 바닥 같거든요. 네. IT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보면 4월 예. 1분기 정도를 재고 바닥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때쯤 된다 그러면은 업체들이 그때까지는 무조건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무조건. 그때 이후에 신제품이 쏟아지는 그래서 타이밍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네. 되구나. 그러니까 왜 다 재고를 밀어? 반도체 가격, 랜드 가격 같은 거 엄청 빠질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막 빠지는 뉴스가 나와요. 막 이런 네. 좀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전에 이제 LG 쪽에서 IR도 하셨으니까 네. 기업 실적은 막 안 좋아지는데 주가 안 빠지는 국면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럴 그때는 때 이미 뭐 밸류에이션은 이미 다 바닥까지 다 와 있었다라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바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두드려 뭐 4분기 그러니까 연간 나오고 내년도 가이던스 상반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게 기업에서 해줄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상반기는 안 좋게 해주고 근데 그 시점 가면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제품 남은 사이클들이 맞아. 계속해서. 보통 네. 다 떨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때- 떨구고 신제품 나오고 그 다음 하반기 메인 시즈널리티를 반영을 하는 시점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TV는 정말 LG가 좋잖아요. 네. 뭐 LG 다니셨으니까.
네, TV를 좀 바꿔야 되는데 큰 네. 걸로 좀 더 큰 걸. 네. 이번에 적임 기간이 온 건가 이번에. 근데 네. 큰 거는 싸게 안 파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들의 네. 할인폭이 덜하긴 하죠. 뭐야, 그렇다 치더라도 평상시보다는 그래요?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너무 개인적인 것만 물어봤나 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꼭 그래 무라타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혹시 없나요, 무라타? 일단 글로벌리 이제 굉장히 많은 전방 산업향으로 지금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최근 동향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뭐 PC 이쪽 계열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나 이제 향후 전략 방향도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 부문입니다. 이쪽 부문의 성장세가 지금 다들 주목하고 계시겠지만 심지어 이런 글로벌 티어 1 부품 공급 업체들도 그쪽 향으로 모든 전사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쪽 산업을 저희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좋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또 질문인데 삼성전기가 무라타를 딱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MLCC 부문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로. 아무래도 무라타가 훨씬 더 강자죠. 여전히 많이 전기가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좀 약간 하이엔드 쪽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이엔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9년도쯤에 중국 천진 공장도 이미 지어놨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됐었던 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장용 비중이 삼성전기도 MLCC 전체 사업 내에서 작년 연말에는 한 7, 8%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연간으로 15% 정도, 10% 중반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좋아질 거고 비중이 높아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함정은 있죠. 가장 고부가 가치인 전장 내에서도 파워트레인 쪽 부분 이쪽 부분을 아직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사막 콘덴서나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예, 이미 제품 개발은 됐지만 신뢰성 최종 테스트 그리고 최종 완성차 되게 OEM에 들어가야 단순한 돼요. 부품 같은데도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고용량, 이제 적층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위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전장용 쪽은 워낙 고온이나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막 흔들림도 크고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 확장 국면으로 못 들어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은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완성차 OEM 업체들이 이 업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 지수를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주느냐 그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LG 관련된 회사도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네. 좋아지는,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나아지는 회사들이 분명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자가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지금 뭐 내년에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 쪽의 어떤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등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죠. 전장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LG. 네, 맞습니다. 전장 쪽이 지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수치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LG전자 측에서 회사가 밝힌 수주 잔고 금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60조 원이었고 이제 올해는 한 65조 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주 잔고 증가를 얘기를 해줬었는데 얘기가 바뀌었죠. 저도 사실 이제 60조 원 후반이나 7자는 넘어설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8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환율 효과가 반영된 부분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ASP가 높은 제품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LG전자 VS 사업부의 20년도부터 25년까지 중장기 성장률을 15% 정도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구동계 부문, 파워트레인 쪽 부문의 중장기 CAGR가 지금 한 50% 정도 수준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점점 더 신규 수주, 영업이익,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 중심으로 제품 믹스도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VS 부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거 좋게 상황이죠. 보는 사람들은 LG전자 최근에 보면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LG전자도 이제 내년은 지금 안 좋은 건 다 지금 네. 지금 IT 쪽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서 예. 이제 안 좋아진 거에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도 네. 뒤져보는 거죠. 그쵸. 턴인되는 게 뭐가 있냐. 네. 근데 가장 쉬운 건 반도체인 것 같고 반도체는 네. 재고가 언제 끝나냐 싸움인데 예. 어마어마한 것 같고 재고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복잡하니까 오히려 반도체 완전 퓨어하게 간 것들 좀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섞여 있는 것들 좋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좀 섞여 있고 예. LG전자도 좀 섞여 있잖아. 네, 이것저것 막 이런 맞습니다. 것들. 아침 인탑스 했었는데 인탑스도 막 이것저것 섞여 있거든. 예. 로봇도 있고 막 섞인 것들 뒤지는 분위기여서. 1월에 CES 가시는 거죠? 1월.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런 좀 보고 이번에 CES도 크게 하나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니까 오래간만에 크게 하나.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오프라인 쇼를 규모를 확실히 늘리는 그러네. 지금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고 작년 대비해서 규모가 아마 이제 한 40% 이상 정도 확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CES가 컴덱스인가 그랬어요. 처음. 아 예전에 예. 진짜 옛날에 네. 한 20년 전. 네. 진짜 그때 IT 버블 예. 직전에. 네. 그때 제가 그때 갔었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컴덱스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보고서 네. 뭐 별말 다 하는데 거의 괜히 카지노 들어가서 네.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주제 넘게 블랙잭 네. 한번 하다가 와, 돈 엄청 날렸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사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늦은 시간인데 해자고 그랬는데 네. 마무리 짓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